김세라의 법률 톡톡입니다.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약 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뜨거워지는 대선 선거운동의 열기와 함께 대통령과 영부인의 자질과 과거 범죄 이력 검증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어떤 권한과 특권을 갖고 있는지, 또 퇴임 후엔 어떤 예우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로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내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니까 한 80일 정도 남은 셈인데 선거 운동이 열기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포항에 다녀갔다는 소식도 들리고 네. 신문 기사나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을 봐도 선거운동 열기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주요 언론이나 그런 방송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 지지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검증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대통령, 우리는 대통령 하면 행정부의 수반, 대한민국의 대표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대통령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말씀해 네네. 주시죠. 일단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3월 9일이죠.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의 연령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제한을 두고 있어요. 헌법이 아예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39세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네. 당연히 지금 대선 후보들도 모두 40세 이상이고요. 네. 그리고 대선일 다수표를 이제 얻더라도 그날 바로 대통령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고 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 다음 날부터 네.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 9일까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리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선출되어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은 어떤 권한과 또 헌법상 지위를 갖게 되나요? 네, 우리 헌법은 일단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는 이제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또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제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 파견하고 선전포고 강화 권한을 갖습니다. 네. 또 이제 헌법상 권한만 보아도 일단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권, 계엄 선포권을 가져요. 네.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금융실명제를 이제 실시했던 것도 이거였거든요.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해서 시행했던 것이고 또 전시나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두도록 할 수 있는 계엄 선포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헌법상 권리만 봐도 헌법 개정안의 제한권, 그리고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그리고 사면권 행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헌법 기관의 장들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임명권도 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 외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 기소 당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인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요? 네, 그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권 분립 이렇게 체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삼권 그러니까 입법부 법을 만드는 것, 사법부 법을 뭐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그 수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에요. 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국무총리라든지 장관들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한 막대한 사실 수백 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에 대한 집행권도 갖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대통령의 앞서 살펴본 그런 공적 권한들이 사익을 위해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될 사람의 자질이나 범죄 경력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이 대통령의 배우자 즉 영부인에 대한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네.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은데 네. 국민의 80%가 영부인 검증도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이 영부인의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형 대통령제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대표들보다 사실 권한이 굉장히 커요. 네. 뭐 일본, 영국과 같은 의원 내각제 총리라든지 프랑스는 대통령이 있지만 총리도 있기 때문에 권한이 분산돼 있거든요. 네. 이런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권한이 큰데다가 네. 뭐 대통령제에서 5년 임기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앞서 살펴봤듯이 권한이 참 크잖아요. 헌법상 권한만 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또 청와대에서 같이 생활할 배우자에 대한 검증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뭐 영부인이 생활하게 될 청와대 식비, 의전차, 주치의도 있고 미용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모든 비용이 국고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국제 행사에서 실제로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네. 대통령 배우자는 실제 각종 정상회담에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배우자들끼리 만나서 인권이나 기후 위기라든지 뭐 정책 그런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영부인은 사실상 외교 사절의 역할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부인의 순방 경비 등도 다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네. 또 청와대 직제로 영부인 비서실도 따로 있어요. 대통령 배우자 보좌기구가 따로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제2부속 비서관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따로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영부인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이제 퇴임한 후에는 네. 뭐 또 상당한 예우와 특권이 보장되기도 하죠. 우리 법이 아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이라는 특별법을 따로 둘 정도로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예우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전직 대통령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재직 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이 지급돼요. 지금 대통령 연금이 한 2억 3천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월 2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퇴임해도 거의 95% 상당의 연금을 이제 받는 거고 그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요. 배우자는 또 본인이 이제 사망할 때까지 기존의 남편 배우자가 받던 보수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 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 사업 추진하는 경우에 국고로 필요한 지원도 해줄 수 있게 하고 또 뭐 전직 대통령 사망 시에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나 인력까지 다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공무원 지위를 갖는 비서와 운전기사를 들 수 있고 또 일정 기간 경호원 경비까지 지원되고요. 네. 그리고 퇴직 후에도 교통통신 사무실도 제공되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 뭐 치료비 이런 것까지 다 국고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정말 대통령의 권한과 또 재직 전후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듣고 보니까 더욱더 이 대통령 투표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